건강보험료로 부담되시잖아요. 저도 사실 제2의 세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건강 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많이 나와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돈이 국민 전체의 건강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범죄 소굴에 그냥 캐시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보험 사기를 한 영상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보험빵,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나 이런 자동차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떠올리고 있는데, 이 매드무비 하나 찍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보험 사기를 검색하면요, 보세요. 자동차 살인, 자동차 살인, 자동차, 이건 뭐 드라마 내용이고 쭉쭉 가서 또 자동차, 이것도 또 자동차인 것 같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자동차와 살인의 경우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드린 뭐 살인은 뭐 극단적인 케이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CCTV와 블랙박스 때문에 굉장히 그 적발이 쉽거든요. 그 내용이 실제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를 알 수 아는 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는 뭐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와, 이런 유형에서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고? 실화냐? 깜짝 놀랄 것 같은 것들을 제가 매드무비로 보여드릴 텐데, 항상 법도깨비는 판례로 매드무비를 보여드립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판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보험 사기 다음에 검색어를 2번으로 했어요. 2번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울산지방 모범 판결입니다. 보면은 이건 자동차 관련된 건데 조금 더 제대로 된 거 가볼게요. 예. 이 경우는 입원료 허용증 보세요. 피고인이 시 병원의 사무국장, 다른 피고인은 물리치료사 근무를 했고, 대표이사가 공모를 했으니까 사실 그 병원 자체가 이제 공모에 완전 늪이 돼버린 거죠. 피해자가 누구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왜? 급여 지급받는 거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급여 처리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급여 누가 줍니까?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급여를 지급해주죠. 개별 병원한테. 보시면, 자, 피고인 P, 이게 아까 그 물리치료사의 시부인 E가 기간 동안 치매, 현기증 등으로 진료 및 입원한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마치 그런 진료, 입원하였던 것처럼 소속 의사, 간호사 2명한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거짓 기록하게 하거나, 피고인 B가 직접 작성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심사평가 운영하는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가지고 환자의 이름, 요양일수, 그러니까 입원 일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허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았냐? 보시면은 요양급여 합계가 40일에 걸쳐서 합계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겁니다. 이 진짜 나쁜 거예요. 왜?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딱 가면은 병원에는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행정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장도 있고 다양한데, 이거 완전 그 범죄 소굴인가? 범죄단체가 병원 하나가.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뭐 과대 진료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료 및 입원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대놓고 그냥 프로그램에 허위 입력을 한 거죠. 거짓 기록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료로 부담되시잖아요. 저도 사실 제2의 세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건강 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많이 나와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돈이 국민 전체의 건강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범죄 소굴에 그냥 캐시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거. 또 있어요. 자, 주사료 허위 청구. 환자에게 수액제를 처방한 사실이 없어 주사 놓지도 않았는데 의사, 간호사가 마치 그 환자에게 수액제를 처방 투여한 것처럼 거짓 기록하게 하거나, 이제 이 물리치료사가 직접 작성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에 공단에 수액료를 신청한 것이, 그래서 850만 원 상당 교부받아 편취했어요. 골 때리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 판결이 언제 났냐면요, 14년도에 선고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 입원료 허위 청구가 09년부터 12년까지, 09년 12년까지니까 아마 이 사건의 지금 1심이 14년 선고됐으니까 아마 공소제기는 14년 내지 13년이 됐을 거고,
수사도 아마 적어도 늦어도 이제 14년이 됐을 텐데,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주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했으니까 이게 몇 년 지나서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당장은 모르죠. 근데 몇 년 지나서 이런 게 쌓이고 하면 이 사람 보면 이 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울산에 있는 병원이겠죠. 입원료 허위 청구하고 보험요법료 허위 청구하고 주사료 무면허 진료 요양급여 요양사 등 가상거래 청구, 그러니까 온갖 행위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레코드가 쌓이니까 공당에서 뒤늦게 알게 된 거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론 그런 경우도 많지 않겠지만 범행이 그냥 이번 허위 청구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했으면은 이거 적발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작정해서 병원 하나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들이 다 몇십 명이 공모해서 한 거를 어떻게 밝혀내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허위 작성하면은 허위 작성한 것 자체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허위 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에 혈안이 된 의사, 간호사를 치라도 이런 것들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예 그냥 진료 받지도 않는 사람들 완전 가라 오브 가라로 이런 사람들 마치 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를 그런 케이스에서 정말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 거죠. 또 가볼게요. 입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있죠. 답답하네. 답답하고 엄청 복잡하네. 보면은 병원장, 기획실장, 행정부원장 엄청 답답한데 쭉쭉쭉 가서 입원 환자 식대 보험급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입원하신 분들 식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험급여, 이거 보험금으로 일부 저기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슨 인천에 있는 병원 입원 환자 식대 보험급여를 편취했다는 거예요. 쭉쭉쭉 가보면은 자 보시면 영양사 가상금 쭉쭉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금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쭉쭉 해가지고 보면은 영양사 가상금, 조리사 가상금, 선택식당 가상금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사실 이런 수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병원 소속으로 등재된 영양사, 조리사가 형식적으로만 병원에 속하다고 불과했다는 거는 이름만 올려놨다는 거죠. 이름만 올려놔서 수급 요건을 허위로 이제 충족을 시킨 거예요. 쭉쭉 가서 9억 6천만 원에 속하는 이 허위, 사실은 수급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니 아까 우리 이름 뭐였죠? 선택식당 가상금을 이제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허위로 이제 편취하게 된 거죠. 굉장히 뭐 범죄할 비리 어떻고 뭐 어떻고 한데 이걸 다 더하면 거의 뭐 몇십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보면 죄명도 보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 사기 편취액을 근거로 뭐 5억에서 10억으로 5억 이상이면은 이제 가중처벌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병원을 하나 이제 물론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러지 않겠지만은 병원 하나 범죄 집단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고 작정하고 무슨 우리가 이거는 의료나 진료와는 크게 관련 없어 보이죠. 왜냐면 이거 그냥 밥이잖아, 밥. 그러니까 밥도 급여가 된다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험 사기 일종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환자 식대 보험 급여화를 해놓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의료 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돈에서 이 식대의 일부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영양사나 조리사 등을 형식적 이름만 올려놓고 이 돈을 타간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식대가 얼마나 부실하게 나오겠어요. 실제 영양사, 조리사가 그렇게 근무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근무한 것처럼 해놓고 막 정말 환자들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우리 보험금을 재원으로 식대도 지급한다라고 엄청 광고하려고 환자들 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밥은 개판으로 주고, 이것도 보험사기 일종이라는 거죠. 골 때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 가지 사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갖고 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보면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된 건데 이거는 반대예요. 지금 보시면은 청구인 입원 기간 동안 4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나 손을 수집한 것이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는데, 기소유예라는 거는 이 죄가 인정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번 봐주겠다는 건데, 지금 이 청구인들은 아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일 텐데 우리는 보험사기 안 했다, 우리는 실제로 입원한 사람들 제대로 진료했는데 우연히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아까 어디 갔습니까? 4차례 입원 기간 동안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 가지고 놀러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뭐 복수 진료를 받고 또 소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4번 외출한 거 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나이롱 환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서 기소유예를 하냐, 그래서 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 무혐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 건데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제 검사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 보세요. 한 2달 정도 한방병원 입원 통증치료 받았는데, 한방병원 하면 좀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19회 정도 병원에 제공한 식사를 안 하고 4번 외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번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 주는 밥을 안 먹, 밥을 뭐 먹기 싫어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입원한 사람들은 나가서 먹기 힘드니까 보통 병원에서 밥 먹는데 이거를 왜 밥을 안 먹었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4번 외출했다고 하는 거니까 보험을 사고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나이롱 환자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운영자가 일부 환자들 공모해가지고 처치 기록, 퇴위 입퇴원 기록, 간호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보험 사기 특별 단속 벌여된 경찰이 한방병원 이미 한번 뭐 전력이 있으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가 많고 외출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된 청구인은 보험료 입건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뭐 냄새가 나는 병원인 건 맞아요. 이미 다른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가 벌었으니까 뭐 그렇게 존경받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병원이나 의사는 아닌 거죠.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건은 그거인 거고, 이 사건의 청구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차례 외출한 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이상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이제 운이 나빴을 뿐이고, 나 진짜 이거 아파서 입원한 거 맞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소송자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병원 진료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 소송 진행하였던 자료와 주장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또 이제 이번 기간 중 집에서 음식 갖고 와서 먹거나 선식을 하여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만 주장을 하는데, 이거 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또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건을 뭐 변호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자료를 본 것도 아니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나이롱 환자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이런 보험 사기가 많으면은 이렇게 병원에서 밥 안 먹고 4번 외출한 거 가지고 이제 경찰이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서 입건해 가지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냐는 거죠. 계속해서 가볼게요. 보면은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입원 치료 받은 후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을 취득할 마음먹었다. 자, 이 사람이 아픈 건 맞아요. 실제로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이 있는데 입원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통원 치료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이거 뭐 어르신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이 이게 성인병이잖아요. 성인병이고 이제 노화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이런 게 없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늙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장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큰 수술 앞두고 입원해서 치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약 먹고 조심하고 운동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 그냥 통원 치료만으로 그냥 가서 약 타오고 그냥 의사 추적 관찰 받고 하면 되는데 장기간 입원 치료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원인 사실은 참 트루죠. 왜? 협심, 당뇨, 심근경색증이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 내용, 이걸 이렇게 입원 치료할 필요 있어? 이렇게 입원 치료할 정도로 심각해? 그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로 입원을 허위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부는 뭐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요, 일부는 지급이 안 됐어요.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쭉 보면은 매출 예방 내역 분석, 휴대전화 위치구 위치 분석,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사기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렇게 거의 뭐 특별 단속까지 벌여가지고 핸드폰 기재국 위치 분석하고 매출 예방 내역 분석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당연히 경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휴대전화 위치 분석하고 이렇게 매출 예방 내역 분석하는 게 압수해야 되고 영장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사건에서는 이 모든, 아무리 경찰 인력이 많고 검찰 수사 잘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건에서 이런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치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실제로 너 장기간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보면은 외출 예방 많이 하고 휴대전화 기치고 위치 분석해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전국 싸돌아다니는 일상생활 했다는 거. 여행도 가고 무슨 뭐 출근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실제로는 환자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6시간 동안 체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 안 했으니까 얘는 입원할 필요도 없는데 하루에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추적 관찰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무슨 놈의 하루에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면은 뭐 적정 입원 일수는 0일이에요. 0일. 그래서 보시면은 뭐 또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부재중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병원에 뭐 있긴 있었겠죠. 근데 뭐 다 싸돌아다니고 사실상 호텔로 이용을 한 거니까. 근데 일부는 또 뭐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보시면은 뭐 선의 환자까지 범죄를 모아서 위험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입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서 사기를 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보시면은 벌써 꽤 됐는데요. 자. 공사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빙판길 넘어서 상해를 입고 건설회사로 합의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빙판길이 공사 현장에서 있었나 보죠. 물이 얼어서. 추측하면은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조사받고 향후 과태료 벌금 부과받고 입찰 결격 사고가 생기는데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되도록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끝낸 방향 처리한 사실을 알고 이런 느낌이죠. 아까 우리 카페에서 봤던 것처럼 뭐 네이버 리뷰 악플 달고 맘카페에 나쁜 글 쓰면은 일단은 카페 업주들이 뭐 되도록 합의금 지급해서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 일부러 넘어진 다음에 피해자, 건설 책임자 등의 작업중 넘어 손목에 다쳤다는 등 거짓말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빠내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동지 시스템 설치 작업하는 중 이 경우는 이제 나 작업하다 넘어져서 손목 부상당했다라고 합의금 이제 요구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넘어다는데 일부러 넘어진 거고 일부러 넘어졌으니까 이제 그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이 이제 그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거고 큰 상해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에 대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 8,700만 원을 받거나 그 중에서는 일부러 이거는 다 받은 거고 나머지 돈은 이제 합의금 지급이 안 되는 미수에 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추측해 보면은 이 경우는 지금 그냥 이제 사기죄로 기소가 된 거죠. 왜냐면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보험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이 공사 현장에서 일상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은 보험금으로 이걸 지급했겠죠. 내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금을 끝낸 경우 있긴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 결국 이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지급이 됐겠습니까? 시행사나 시공사의 돈으로 지급이 됐겠죠. 아니면 하청업소 돈으로 지급됐겠고 어느 경우든 간에 이렇게 지급된 돈의 출처는 원래는 이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돈인데 이 회사의 돈으로 지급을 한 건데 그 회사의 돈은 또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아파트 공사 현장이면 수분양자로부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공 현장의 그 건축 비용을 또는 이제 그 사업 비용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그 일상배상 책임의 보험금으로 이 돈이 지급이 됐으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야 될 보험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잖아요. 금융감독원 그 보험사기 방지 신고센터 뭐라고 써있습니까? 1인당 1가구당 30만 원을 더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험사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거죠. 하여튼 보험사기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판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상해.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게 정말 보험 상해만 치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봅시다. 여러분 이 판결 말씀 보시기 이거는 이제 다시 자동차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판례에서 자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 빙자해서 병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받는 파렴치한 보험 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고 자체는 일부러 난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추측해서 부주의로 브레이크 패드에서 약 3m 정도 흐리며 뒷범퍼 부분은 앞범퍼로 충격을 했는데 이 교통사고 자체는 우연하게 발생한 게 맞아요. 그 가해 차량의 그 부주의에서 발생한 거 맞으니까 교통사고인 거고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경미한 교통사고로 과정해서 경부염자 및 요배부염자 상해 10일 동안 입원하고 뭐 뺑소니 신고하고 보험금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금 100만원, 치료비 100만원, 200만원을 편취했다는 건데 보시면은 불과 2, 3m의 경우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자 차가 뒤로 밀렸는데
보면은 이제 경험기를 또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차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완만한 내리막이라 가지고 충격이 매우 경밀했고, 이게 운전 차량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스프레이를 사고 현장 뿌리자마자 뭐 스프레이 뿌리고 빨래 차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냥 머리 운전석 지붕에 충돌해가지고 머리 통증을 뭐 시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가 매우 경미한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200만 원씩이나 청구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내리다가 병신처럼 그냥 자기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충돌해가지고 머리 생에,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랑 전혀 무관한 그런 상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 그냥 귀찮아하려는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지금 보시면 실형까지 선고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험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뭐 우리 모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험 사기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대응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또는 합의금 지급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하고 해도 일단은 차단 박아놓고,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정당하다 응하면 되고, 내가 떳떳하면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신고나 진정이 들어오면은 별도로 이제 뭐 보험사기죄로 나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보험 사기 관련된, 그리고 보험 사기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안에서는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하십시오.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 금융감독원에 그 보험 사기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그 보험 사기에 대한 그 판례 내용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보험 사기 이게 가면 갈수록 뭐 하도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다 뭐 늘어나고 뭐 녹음하고 영상 있고 블랙박스 있고 점점 이게 줄어들 걸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인 가구당 30만 원씩 돈을 더 낸다는 거는 정말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항상 궁금한 이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그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